네, 2019년 10월 1일 오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좀 이상해요. 좀 어수선하죠? 어수선하고 뭔가 분위기가 어제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체크할 것들, 체크할 내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각 섹터별로의 어떤 특징도 뚜렷하고요. 하나하나씩 좀 간단히 점검을 좀 해보고 시장 진단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오늘 이슈거리가 있는 여러 종목과 сек터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라젠이 방금 한 몇십 분 안 됐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끌어올렸거든요. 상한가로. 10시 31분부터 약 20분도 채 안 된, 약 19분 만에 분봉 딱 들어서고 나서 18분, 19분 만에 신라젠의 갑작스러운 상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나온 시점이 HLB 시리즈가 어제 갑자기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급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갭을 크게 띄운 다음에, 그리고 나온 시점이 급상 전날 나온 시점에 대해, 그리고 최근에 대형 바이오주들의 몰락이 있었어요. 자,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형 바이오주들은 굵직굵직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것들입니다. 특히 헬릭스미스나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HLB 이런 것들은 신용 비율 자체는 중소형주보다 낮을지언정 그 거기에 들어간 자금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신용으로. 어,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 지금은 신용 비율이 0.68%밖에 안 남았어요. 다 반대 매매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매매 우려감이 거의 없는 소량으로 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신용이 굵직하게 산 사람들은 다 반대 매매가 나간 겁니다. 반대 매매가 나갔거나 자의적으로 그냥 팔았거나. 어쨌든 신라젠이 만약에 일단 신용 비율이 5%, 뭐 3%라고만 쳐도 당시에 2조 원 정도에서만 봐도 2조 원대 만약에 2조 원이 아니지 지금 5배니까 3조 원 정도라고 볼게요. 3조 원에 3%대 신용 비율이 있었다고 쳐도 얼마예요? 천억이죠, 천억. 천억에 가까운 자금이 신용으로 빌려서 샀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400억, 500억 아니면 혹은 천억짜리 종목이 신용 비율이 10% 되면 100억 미만의 신용 금액이 잡히잖아요.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신라젠이나 HLB나 어떤 헬릭 스미스나 이런 데 신용이 들어간 자금이 규모가 훨씬 큰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런 신용 물량이 다 반대 매매가 나간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라젠과 HLB, 헬릭 스미스 급락했을 때 신용으로 산 어떤 계좌들은 거의 깡통이 많이 났습니다. 계좌가 실제로 0이 되고 그 마이너스 갚아줘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겼어요.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다 겪고 한참 또 최저점을 찍은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지금 팩사백에 대한 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종양이 완전 소멸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빠른 시간에 상한가가 가면서 사람들은 미쳐, 개인들은 미쳐 살 수가, 진짜 그걸 보고 바로 따라잡지 않은 이상 쉽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팔 때는 파는 시간은 정말 고난에, 만약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으로 오랜 시간 동안 팔게 만든 다음에, 팔리게 만들고 팔게 만든 다음에 정작 상한가로 갈 때는 도저히 잡을 수 없게 다시 복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HLB도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가 오늘, 어제 점상한가 근처까지 시작을 하면서, 사실 사봤자 살 수는 있었겠지만 사봤자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따라잡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 놓고 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요러는 사이에 신라젠이 지금 풀리는데 뭐 상한가 한 번은 뭐 풀리게 급하게 와 매도 엄청 나오네요. 그렇죠? 풀릴 수도 있고 다시 막네요. 어쨌든 다시 이어서 하자면 이 세 개의 바이오주류 신용이 몰락한 다음에 개인들이 완전히 몰락 당한 다음에 다시 잡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다는 거. 여기가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코스닥 시장은 부담스럽게 일주일간 밀렸다는 거. 저는 지난주 초에 시장이 밀릴 때부터 애초에 일주일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뭐 조금 월요일까지는 하락장을 염두에 달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어제였죠. 그리고 시장 포인트도 615선을 찍어드렸고요. 그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제가 615선에 대한 월요일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죠. 어제 딱 615의 월요일이었고 이건 지난주 초반에 시장 하락 처음부터 제가 요 정도까지 밀리고 날짜는 요새 뭐 월요일 정도까지는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게 지나온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부터 조짐이 있었죠. HLB로부터. 조짐은 HLB부터 시작한 겁니다. 삼상 성공. 삼상 실패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악재가 생긴 걸 다 커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처음에 떨어진 자리까지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근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 방에 돌파가 나왔어요. 충분히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금을 투자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팔 때는 대부분 다 팔렸을 텐데 거래 반대 매매 나가고 막 공포감에 막 던지고 하는 사람들 다 충분한 시간을 줬을 텐데 정작 살 땐 요 구간은 좋겠지만 여기까지 원위치 시키는 데까지는 사실 사기는 쉽지 않았어요. 사봤자 지금 요 구간인 거죠. 자, HLB 뭐 개별적인 내용을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신라젠 그리고 오늘 아침 뭐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번에도 지난 몇 달 전에도 성장률 마이너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자꾸만 압박을 합니다. 야, 이거 주식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심리를 자꾸만 압박해버려요. 그런 압박 속에서 팔 것은 계속 저점에 자꾸만 던지게 되고 살 것은 마음 놓고 못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요. 신라 좀 풀렸네. 개인 투자 입장에서. 근데 오늘 아침에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돌아섰고 물론 정부의 해명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디플레이션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해명은 있었지만 사실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비자 물가도 디플레이션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서 시장의 어떤 하락 기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을 때 큰 반응이 없이 무난하게 반등이 나왔고 이미 지표 자체는요. 경제 지표는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니까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이런 단절된 흐름이 아니잖아요.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인 장단기 금리 차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장단기 금리가 확 역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추세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느 때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미리 주가가 하락 기조를 보입니다. 그게 미중 무역 전쟁과 맞물려서 그동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압박해 온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떨어졌던 것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뭐 일본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다 맞물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 투매가 일단 발생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 살짝 투매가 나오는 듯 하더니
결정적인 자리에서 모든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든 지수가 결정적인 자리에서 터닝을 했어요. 터닝을 하면서 신라젠의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신라젠과 HLB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바이오주들을 압박을 하고 있던 어떤 상황들이었잖아요.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던 상황들. 시장이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린다면 결국엔 대형 바이오주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대형 바이오주들 자체는 뭐예요? 시가총액이 그냥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절반은 한다. 거의 과반수는 바이오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무조건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른 데서 빠져가지고 바이오로 옮겨오는 현상들 때문에 시장 상승이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올라오고 HLB가 15% 올라오고 신라젠이 상한가급으로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각도는 제한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왜?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자금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팔아서 다른 섹터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 팔아서 이동하는 경향이 아직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자금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녹아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도 신라젠이고 헬릭스미스나 HLB도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자꾸만 주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가총액이 일단 얘네들 다 합쳐야만 겨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나요? 신라젠 지금 얘가 7조대인데 몇 개를 합쳐야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합쳐야만. 제가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유난히 뭔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 시장을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얘가 좀 방어를 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나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올라갈 때를 주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상황에 시장은 그 틈에서 같이 상승 방향으로 터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물론 아니에요. 아직은 박스권에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요거 돌파할 때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라젠 다시 상한가 들어가네. 요거 돌파할 때. 이제 돌파하는 과정으로 가겠죠. 어쨌든 시장은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중요한 거는 시장을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올 내용들 많아요. 어차피 필요한 조정이었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월요일 정도까지의 하락장 충분합니다. 많은 지표들도 다 어느 정도 예상 범위에 다 있어요. 충분히 시장은 먼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의 문제였지. 근데 지금 서서히 분위기가 잡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생시장. 일단 선물 옵션 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선물, 옵션 모두 외국인 주도하에 양호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매번 마감 영상에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어쨌든 앞선 내용에 대한 것은 양호하다는 겁니다. 앞서 있다. 지금은 비록 별로일지라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자금을 쓸 계획이라면 먼저 선물 옵션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 다섯 번째, 이제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가 있다. 신라젠 비롯해서 HLB, 신라젠 등등을 보면 다섯 번째,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섹터별. 자, 어제 갑작스럽게 생긴 사건이 뭐였죠? 정치 테마주 중에, 물론 지금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 후보 정치 테마주 중에 홍정호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에 대부분 들어갔어요. 어제 하한가 들어간 종목이 시간의 하한가가 KNN, 고려산업, 한국프렌즈, 디지털조선, 피닉스 소재 이런 것들이었어요. 한창산업. 장 중까지, 그러니까 장 마감 전까지는요. 찌라시들이 홍정욱의 정계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돌아서 수급이 오히려 양호를 했어요. KNN 같은 경우는 막판에 끌어올리기도 했고 나머지는 물량이 뭐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있거나 살짝 하락, 물량 없이 거래 없이 밀렸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분위기가 양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장 끝나고 나서 바로 시간에 시작할 때 뉴스가 터졌죠. 딸 홍정욱 씨의 딸이 마약 소지를 한 상태로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그거는 뭐 뻔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점한가 재료예요. 사실상 점한가 재료였어요. 시간의 하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오늘 점한가 재료인데 왜 재료는 점한가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재료상 내용상 점한가 재료예요. 이 정도 악재는 왜냐면은 정치인을 다시 정계를 복귀를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홍정욱 하면 앞으로 딸 마약 요게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 그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희석은 시킬 수 있겠지만 우려감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정치인으로서 얼마 전에도 장재원 의원이었나요? 그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구설수에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때 이제 관련 주들이 있는 종목을 지금 관련 주들의 파동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장중이라서 일단 지금 관련 주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잠시 이렇게 제가 머뭇머뭇 거릴 수가 있어요. 좀 신라젠 움직임도 그렇고 이해를 해주시고 자 다시 홍정욱 재료는 어제 사실상 점한가 내용인데 오늘 점한가 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일단 한국 프렌즈나 KNN을 놓고 볼게요. 자 지금 관련주들이 갭 하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갭 하락한 위치가 공교롭게도 모두 가장 많은 돈이 쓰여진 자리입니다. 한국 프렌즈의 경우 가장 많은 돈이 쓰여진 자리가 이 구간이에요. 2,100원 전후 언저리예요. 거래가 가장 많이 나오고 공방이 치열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KNN의 경우도 마찬가지. 가장 공방이 치열했던 그 라인에서 오늘 시가가 형성되고 가장 많은 거래가 오늘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으로 점한가 출발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이 자금에 대한 해석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처럼 시초가가 가장 돈이 많이 쓰여진 자리에서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공방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격은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많은 돈이 쓰여진 사람들 누군가는 거대하게 물량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갑작스런 내용에 대한 사고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많이 쓰여진 위치에서 공방을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기냐.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 공방이라는 것은 공격과 방어잖아요.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 하락 쪽으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긴다. 매도로 볼게요. 공격을. 자,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이긴다면 무난히 여기까지는 다 올라올 겁니다. KNN 같은 경우는 1,400원 선까지는 회복이 돼요. 여기 다음 저항대 라인이 1,400선이에요. 자, 1,400선이 KNN 기준으로 어디죠? 오늘의 VI 자리 비슷합니다.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는요.
자, 오늘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2,300원, 2,400원짜리예요. 2,300원대. 그 자리가 2,300원대네요. 2,300원대가 바로 VI 보고 난 다음 자리입니다. 둘 다 VI 선에서 오늘 핵심 라인이 형성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올라온다면. 오늘 이 싸움이 끝난다면은 올라올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방어 쪽이 이긴다면. 그래서 홍정욱주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게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소액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오늘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요 종목은 오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우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포기해버린다는 관점은 어떤 거예요? 아, 요거 홍정욱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못 하겠구나. 딸 마약은 좀 인식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는 힘들고 뭐 다른 뭐 사업가의 길을 가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끝. 그래서 이 자금 썼던 사람들도 포기를 해버리고 끝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금을 썼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뉴스거리를 생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찌라시를. 어제도 찌라시가 돌았던 상황이었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총선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미리 얻어맞은 거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정치주들은 한 번씩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한 번씩 급락할 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유시민 같은 경우 유시민주들은 나 정치 안 한다 하면서 급락을 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종목들이 커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급락 파동을 한 번쯤 겪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급락을 겪었을 때 얘가 앞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판단을 할 거예요. 이 홍정욱주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극복을 하고 어제 바로 이제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페이스북에. 극복을 하고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오늘 이기든 시간이 지나서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맞는, 이거는 시장 때문에 내려갔던 거, 이건 빼고 처음으로 맞는 종목 섹터 자체에 대한 악재입니다. 만약에 빠르게 극복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끌고 올라와서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끌고 와서 극복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과는 아직 거리가 멀고, 보통의 정치 테마주들은 이렇게 한 번씩 급락 파동을 주고 가는 경우가 이전에도 경험적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걸 다 극복하는 과정들을 봤고, 또 자금이 쓰여진 이 돈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해서 얘가 다시 나중에 이거를 다시 벗겨낼 수도 있어요. 앞일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나중에 올라오던 쓰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얘를 위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익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면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거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밀렸어. 한동안 밀렸어. 그러면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충분히 라인을 형성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 결정을 하세요. 내가 지금 팔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물론 이런 과정이 보인다면 지금 팔고 그때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팔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아예 애초에 비중이 당연히 높진 않겠죠. 당연히 아예 이 구간을 공략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은 추가하지 말고 대기입니다. 이걸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나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걸 보시든 밀려서 나중에 공략하시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더라도 나중에 하셔야 된다는 거, 그 관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홍정욱은 극복을 하고 총선까지 지금 총선에 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지율을 버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나중에 총선에 임박해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미리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죠. 돼지열병, 간단하게 돼지열병이라고 할게요. 돼지열병주들은 지금 계속 어제 밤에 나온 거 뭐예요? 엊그제는 홍성, 어제는 화성이었죠. 경기도 화성. 이제 서울 이남,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남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심 돼지가 발생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음성이에요. 의심이 되는데 계속 핵심 서울 남쪽 경기 남부권 발생 시작했는데 의심 발생했는데 이게 자꾸 음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진 BNG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저거 거의 검역본부라고 할게요. 그냥 검역본부에서 소독제가 효력을 승인받았어요. 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진 BNG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는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내성이 생겨요. 어떤 환경에 대한 내성, 환경 등에 대한 내성이 생기죠.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 강한 백신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돼지열병에 이걸 백신 예방할 수도 없고 어떤 건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풀어서 말하면 이 바이러스는 환경적으로 내성이 상당히 강하고 어떤 변질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거기에 돈이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어떤 종목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우진 BNG를 보면서 지금까지 급등했던 이 상황은 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다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질 때 물량이 나오는지 일단 봐야 되고, 일단 이 바이러스의 내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돈이 쓰여진다면 조정받을 때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질병 관련주들을 매매하실 때 한번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얘가 과연 후속적으로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일단 거래량과 호가창을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 지금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호가에서 누군가 물량 교환이 많이 일어나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대주주들이 중간 지점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에서 팔지 않고 최고점에서 팔지 않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덜커덩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대주주는 핵심 인물이 아닌 경우도 또 많습니다. 최대 대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의 아들이라든지 체시스 같은 경우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매도 비중이 적기도 합니다. 즉 일단 나온 상황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수익 실현을 해야만 하는, 또 아니면 자금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지만 주된 물량은 남겨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00만 주가 있으면 10만 주 이내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린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겁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죠. 옛날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처럼 전량 매도나 반 이상 매도, 과반 이상 매도를 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그것도 최고점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10,000원에서 대부분, 이때 전량이었나 제가 어느 정도 수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을 대주주가 매도해버렸어요. 10,000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이 난 거고, 물론 가상화폐 파동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고 그게 유지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최대주주 매도를 크게 너무 그거로 겁을 내실 필요까지도 없다. 지금 다 그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예요. 우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첼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조정일 때더라도. 어쨌든 대주주 매도가 영향력이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JC케미칼 최근에 대주주 영향력, 대주주 조금 팔아가지고 잠깐 밀린 듯하니 많이 올라갔죠. 즉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 없이 계속 야금야금 밀어넣고 있어요. 사람들 계속 공포감만 만들고 있고 자꾸만 음성 판정이 되면서 아 돼지열병 끝났네라는 인식을 지금 자꾸만 주고 있습니다.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거의. 어, 아직은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니커를 3번이나 먹고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입장입니다. 마니커를 3번 이 구간과 뭐 하트 3번을 여기 이급등과 이급등을 먹고 빠져 있는 입장이에요. 빠져 있어서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진입을 하려고 지금 관측하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요거 한 번 더 노려볼 때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자꾸만 이상해요. 뭔가 경기 북부 쪽에서 나오다 경기 남부권 쪽 홍성하고 이런 이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의심돼지는 계속 평소와 다르잖아요. 의심돼지 계속 발생하고 계속 돼지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꾸만 음성 판정이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뭐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의 지금의 검사 체제로는 뭐 판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건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의 속성상 그럴 수도 있는 거면 돈이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돈이 쓰여지는 상황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2차 파동이 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돈이 아직까지는 방어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진 BNG 같은 것도 오늘 어떤 그래도 이슈거리에서 급등을 시켜놓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하락은 하되 뭔가 끝나는 파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거래도 터지지도 않고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밤 사이에 의심되지는 신고가 들어와서 뉴스가 나오고 자꾸만 오늘도 장전 몇 시간 전이었죠. 장전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확진 판정을 안 줬어요. 그런데 오늘 뭔가 저점을 잡는 듯한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자, 예상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상. 혹시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나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꼭 내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진 판정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다. 서울 남쪽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의심돼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의심돼지 속에서 한 개라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돼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밑으로. 그래서 요 관련 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요게 마감 영상을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 영상을 오늘 장중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마감에는 간단히 코멘트를 드릴 게 있으면 오늘 마감 코멘트를 드리고 없으면은 그냥 요약해서 글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장중에 이슈거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장중에 녹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즉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죠. 증시는 조정장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범위에서 움직였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요. 지금 다시 신라젠이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하루 정도는 좀 더 지켜보되 하루 정도 지켜보되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뭐 조정받는 종목들 제가 다 요리 해드릴 것들이 있으니까 현 상태 유지하시고 KC피드 같은 경우는 3,100원대 아까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여기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순간 몰려버렸는지 급락 이탈을 했어요. 그러나 뭐 매도를 하신 분들은 현금 대기를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지금 돈이 쓰여진 상황을 제가 주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가져왔다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보는 입장이고 또 어제 밑꼬리를 잡는 데 있어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3,100원을 놓치신 분들도 매도를 놓치신 분들도 잠시 좀 대기를 해보세요. 제가 분위기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중 체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이제 이어서 장 볼게요.